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전장. 누군가는 명령에 따라 총칼을 들었고 누군가는 우는 아이의 손을 놓쳤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죽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뒤지는 지옥과도 같았던 그곳. 1950년도의 한반도. 위기에 몰린 아이들과 이들을 위해 급박했던 유모차 운송 작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다시 서울을 되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방치되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전쟁이 아이 어른 가리나요? 누구에게도 잔인하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기 한 몫은 간수하기도 힘든데 누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 서울 시내를 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러셀 로이드 블레이즈델. 그는 공군 중령으로 미국의 제5 공군 사령부 소속 군목, 그러니까 군종 목사라는 거죠. 군종 목사로서 1950년 7월을 기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같은 해의 9월, 국군과 연합군은 서울로 다시 입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폐허나 다름이 없었고 모든 것은 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곳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길바닥을 헤맸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본 러셀 중령. 매일 아침 서울 시내를 돌며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찾아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거두어들인 아이들. 그렇게 서울에는 고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보살펴주자. 수십 명의 아이들은 곧 수백 명의 아이들이 되었고 점차 늘어가는 아이들을 돕고자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전쟁 속 작은 평화. (3개월) 뒤인 1950년 12월. 우리 모두가 아는 바로 그것. 중국의 참전. 중동군의 개입과 공격으로 점차 불리해지는 전세에 연합군은 서울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후퇴 준비를 시작했고 민간인들도 피난길에 올랐죠. 물론 러셀에게도 후퇴 명령이 떨어진 상태. 헌데 러셀 후퇴에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상부에선 아이들을 대피할 여력이 없다며 아이들을 포기하고 철수하라는 지시. 안 그래도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조차 이 혹한 추위에 얼어 죽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자신들이 지금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과연 올해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결국 러셀은 명령에 불복하고 아이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피난지는 가장 안전한 제주도. 10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피난시킬 수 있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비공식 작전, 유모차 작전을 시작합니다. 러셀은 수소문 끝에 여유가 있던 전차 상륙함들을 12월 19일까지 인천 항구로 배를 불러줄 것을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대의 트럭으로 사흘 밤낮으로 1000여 명의 아이들을 인천항으로 이동을 시켰죠. 이제 무사히 제주도로 내려갈 수 있겠어. 그런데 오기로 되어 있던 선박들이 도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편 여기 또 한 명의 한 사람, 디네스 대령. 차후 대한민국 공군의 큰 발전을 기여하는 사람이지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 디네스 대령 또한 러셀의 아이들 피난 작전을 유의있게 지켜보던 한 사람. 처음에는 자신도 힘을 보태 아이들을 피난시킬 생각을 했었지만 러셀의 선박 운송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나설 것도 없으리라 안심하며 후퇴를 하다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러셀이 요청한 선박들이 흥남철수 작전에 모두 투입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러셀의 선박 우송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네스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급히 김포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공군 사령부를 찾아가 아이들을 운송할 비행기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러셀은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러셀과 아이들. 하지만 배는 도착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러셀은 백방으로 다른 운송수단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으니 방법을 알아보던 중 공군사령부로부터의 연락.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김포공항으로 온다면 수송기 한 대를 보내주어 대피시켜주겠다는 약속. 이거야말로 듣도 나중 반가운 소식. 당장 아이들을 트럭이 한 대밖에 없어. 아이들은 1069명이나 되는데 남은 시간은 약
15시간. 어떡해. 다 왔는데 이제. 정말. 러셀 중령은 이내 아이들을 옮길 트럭을 구하기 위해 달립니다. 끝내 트럭을 구하지 못하고 러셀은 아침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희망을 걸고 러셀은 마지막으로 마을 한 곳만 더 가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마을에 대기 중이던 해병대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자신 마음대로 트럭을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의 지휘 중령이라는 신분을 이용 그곳에 있던 해병들에게 상부에서 명령 떨어졌다. 당장 아이들을 후송해라. 상부의 명령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해병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해병대들은 러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인천으로 모여들었고 추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을 무사히 트럭에 태워 김포공항까지 달리게 됩니다. 약속된 8시를 훌쩍 넘긴 10시. 그들의 노력에도 결국 2시간이나 늦게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비행기들은 그들을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마중 나와준 인물은 바로 디네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러셀의 신념 어린 행동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일본에 있던 비행기까지 끌고 온 이 대대적인 작전의 성공으로 아이들과 간호원들은 수송기에 몸을 싣고 무사히 제주도까지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셀 그는 아이들을 구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명령 불복제의 죄로 감찰관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을 받게 된 거죠. 사유는 후퇴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병대를 움직였으며 군종 목사가 고아인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재판에 넘겨진 거죠. 왜 명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였는가? 제가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간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일이 죽음에 몰린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게 일이라면 바로 전역을 하겠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당히 이야기할 뿐. 하지만 다행히도 이 일이 미국 내 여론에 알려지면서 러셀은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 뒤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주도로 날아간 아이들은 한동안 디네스의 보살핌을 받았고 그리고 전쟁은 끝났죠. 그리고 또 한 차례 긴 세월이 지나 러셀은 2001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의 신들러로서 50여 년 만에 고아들의 손을 잡으며 아이들의 수송 작전은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라며 또 한 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누구도 구하려 하지 않았지만 전쟁 속에서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을 구한 러셀 블레이즈델. 위대한 인류애를 보여주었던 그는 2007년 5월 1일 영원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